우리 역사 속 괴물을 연구하는 괴물 전문 작가 곽재식입니다. 사람들을 홀려서 환각을 보게 하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우리나라 대표 괴물,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굿을 피우는 처연한 모습으로 동정심을 유발하는 괴물, 구미호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구미호보다 더 요사스러운 여우 괴물들이 있습니다. 도술의 천재 전우치마저도 변신한 여우에게 당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제가 진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사람으로 둔갑한 여우는 아닐까요? 지금부터 역사 속 미스터리 읽어드립니다 해서 여우 괴물의 모든 것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문헌 속에서 최초로 여우로 변신하는 이야기는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도에서 노파가 여우로 변하여 사라졌다. 당시의 백제의 수도 왕도가 충청남도 공주 쪽이었죠. 어떤 늙은 여성이 여우로 변신해서 어디론가로 없어져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여우로 둔갑한 사람이 진평왕을 도왔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들 가운데 인간 세상에 몸을 나타내어 조정의 정치를 도울 만한 자가 있느냐? 길달은 과연 충직하기 짝이 없었다. 어느 날 길달이 여우로 변해 달아났다. 비형이 귀형을 시켜 잡아 죽였으므로 그 무리가 비형의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 달아났다. 승려의 모습을 한 여우가 용의 간을 빼먹고 힘을 기르다가 용에게 부탁받은 사람에게 퇴치되는 이야기도 삼국유사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매번 한 승려가 해가 뜰 때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다란이를 외우면서 이 연못을 3번을 도는데, 그러면 우리 부부와 자손들이 모두 무리로 떠오른다오. 내 자손의 간과 창자를 빼내어 먹어 치우는데 이제 우리 부부와 딸 하나만 남았소. 승려가 과연 내려와서는 예전처럼 주문을 외우고 늙은 용의 간을 빼내려고 하였다. 겉하지가 활을 쏘아 중을 마치자 곧 늙은 여우로 변하여서 땅에 떨어져 죽었다. 이렇게 설화 속의 여우들의 신비한 재주는 사람으로 변한다거나 사람에게 어떤 환각 같은 것을 보여주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요사스러운 그런 괴물 같은 것이다 라고 인식되고 있었죠. 변신의 귀재, 도술의 천재 전우치마저도 소시적에는 변신한 여우에게 당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한죽당 서필이라고 하는 조선 후기의 책에 실려있는 이야기입니다. 전우치가 어릴 때 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던 시절의 일이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조용한 절에까지 가가지고 공부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 굉장히 좀 마음 잡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마음 잡고 간만에 공부를 하려고 하면 좀 주변에서 안 도와주는 경우가 많죠. 절에서 술을 담아가지고 저장을 해놓는 곳이 있는데 그 술이 밤에 어디 갔다 올 때마다 조금씩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 술을 이렇게 훔쳐먹나 싶어가지고 가만 보니까 마을에서 올라온 젊은 청년이 한 명 있거든요. 전우치가 잠깐만, 공부하러 들어온 사람인데 내가 무슨 술을 왜 훔쳐먹겠냐고, 진짜 나 아니라고, 진짜 범인이 누군지 내가 직접 잡아가지고 보여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범을 잡기로 결심을 하고 밤에 술독 옆에 있는 데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몰래 지켜보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허연 기운 같은 게 뻗쳐갖고 오는 것 같더니 술이 조금씩 줄어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흰 여우 한 마리가 전우치한테 잡힌 거예요. 흰 여우가 전우치한테 빕니다. 만약 나를 놓아준다면 당신에게 두터이 보답하겠습니다. 저에게 요술의 비결책이 있는데 그 책을 바위 구멍 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 책을 당신에게 줄 것이니 시험 삼아 나를 그대로 놓아 바위 구멍 속으로 들어가게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책을 그렇게 구해가지고 보니까 책 내용이 진짜 엄청난 거예요. 간단한 수법으로 하면서도 사람에게 완벽하게 속임수를 쓸 수 있는 그런 수법들이 쭉 해설되어 있는데, 갑자기 자기네 집에 노비가 와가지고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련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이거 얼른 오시라고. 깜짝 놀라가지고 책을 내던지고 경을 따라서 황급히 산을 내려가려고 딱 길을 돌아갔는데
노비가 어디로 가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문이지? 라고 하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여우도 온데간데 없고 책도 없어진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사람 이런 식으로 속이는 여러 가지 술법이 있다는 책을 방금 읽었었는데 여우가 바로 그 수법으로 나를 속인 거구나. 그때 잠깐 보고 익혔던 그 수법만으로도 전우치는 도술에 통달을 해가지고 훌륭한 도술가로 이름을 날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전우치가 어떻게 보면 흰여우의 그런 제자인 셈이죠,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흰여우의 술법은 이렇게나 뛰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되고,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의 배경이 지금의 전라남도 담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담양 지역에서 흰여우배 마술대회, 지역 축제 행사를 개최해봐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듭니다. 여우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신비롭고 요사스러워서 불길함을 상징할 때도 있습니다. 흰여우를 목격하고 난 뒤에 나라가 망해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서기 659년 백제의 궁궐에 흰 여우가 나타나 상좌평의 책상에 걸터 앉은 모습이 목격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약간 예전의 그런 신화적인 분위기로 이해를 한다면 여러 가지 술법을 익힌 요사스러운 여우가 자기가 정승행세를 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백제 멸망 직전에 여우가 등장했던 것처럼 고구려에도 마침 여우가 나타나 민심을 어지럽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리와 여우가 성에 들어오며 두더지가 문에 구멍을 뚫고 인심이 흉흉하니,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여우가 사람으로 변신할 수도 있고 요사스러운 술법도 쓰고 하니까 이렇게 멸망의 징조가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우가 그냥 동물일 뿐인데 그게 나타났다고 나라가 멸망하는 거하고 연결될 수 있는 과학적인 연결고리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멧돼지가 가끔 도시에 출연한다 이런 이야기 요즘 종종 나오죠. 그런 이야기 가만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먹이가 부족해졌기 때문에 멧돼지가 출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때 당시에 여우가 궁전에도 나타나고 사람 사는 곳에 막 나타나는 이런 현상은 뭔가 여우가 먹이가 부족해서 산에 살기가 어려워진 그런 사건이 나타났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홍수라든가 가뭄이라든가 혹은 기타 날씨가 안 좋은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산에서 여우가 먹을 만한 것들이 부족해져가지고 여우가 사람 사는 곳까지 내려왔다. 그리고 그렇게 날씨가 안 좋고 홍수나 가뭄이 들고 하는 그런 나라라면 당연히 농민들의 삶도 어지러워지겠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정치가 잘못되고 한다면 국력이 약해져서 나라가 멸망하게 이어지는 그런 상황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찌 보면 백제판, 고구려판 기후 위기가 당시에 등장한 여우로 설명되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우 괴물, 꼬리가 9개 달린 여우, 구미호는 역사 속에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드물기는 하지만 구미호라는 단어가 언급된 기록도 없지는 않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단종 시기의 기록을 보면 사악한 간신배를 일컬어서 그 간사함이 구미호 같다라고 평한 기록이 있습니다. 꼬리가 9 달린 여우, 머리가 2 달린 뱀, 나쁨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2개로 구미호와 양두사를 꼽고 있는데 그 중에 구미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미호는 중국 고전에서 자주 쓰이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산해경이라는 책을 보면 구미호가 나오고 있죠. 몇천 년에 걸쳐서 중국에서는 구미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죠. 무슨 시나 소설 같은 거를 쓰면서 욕을 할 때 에라이 구미호 같은 놈아, 이런 식으로 하는 형태로도 중국 고전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우리의 조상들이 이 구미호란 말 당연히 알았겠죠. 꼬리 9개 달린 이 여우의 이야기를 어떤 나쁜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로 많이 활용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우는 어떤 점이 특별하길래 사람으로 변신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홀릴 수 있었던 걸까요? 호랑이나 사자 같은 그런 동물들은 뭘 요사스럽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런 동물을 만나면 살아 돌아오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가 잘 퍼지기는 어렵죠. 곰에 관한 이야기는 요사스러운 쪽으로는 잘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곰의 지능은 개라든가 이런 동물들보다는 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에 비해서 여우는 객과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영리해요. 그리고 약간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사람들 근처에 이렇게 좀 나타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는 여우를 아예 사육해가지고 개처럼 이렇게 기르는데도 성공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 근처에 자주 나타나기도 하고 재미난 모습, 이상한 모습, 신기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하는 이 영리한 동물이 여우기 때문에 여우에 대해서 요사스럽다 이런 식의 전설이 생겨나기도 좋았겠죠. 특히 여러분 여우 울음소리 같은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묘해요. 약간 집에서 강아지가 약간 깨갱거리는 소리 비슷한 그런 소리를 내는데 그런 소리를 되게 이상하게 들리게 낼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우가 내는 울음소리 중에 약간 여우가 웃는다라고 할 만한 사람 웃음소리 비슷하게 들리는 그런 소리를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고달프게 먼 산길을 걸어 다녀야 했던 옛 상인들, 옛 선비들 이런 사람들이 밤길 건너는데 어디서 여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상한 웃음소리 같은 거 막 들리고 하면 여우가 뭘로 변신해가지고 나를 홀리려고 하는구나 이런 식의 이야기 떠올려서 주변에 퍼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